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PLM 베스트 프랙티스 SAP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PLM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고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제품 정보의 디지털 전환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PLM 베스트 프랙티스에는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연구개발 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난 PLM 베스트 프랙티스 피드백에도 소비재 및 바이오 쪽에 이제 발표를 요청하신 분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인 제품 정보 쪽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 제품 정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질, 재료, 스페시피케이션, 레시피, 포뮬라,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포장재, 도면, 아트웍, 라벨, 각종 실험 결과나 기술 자료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보적인 관점 외에도 제품에 대한 아이디에이션부터 양산이나 그 이후까지도 일련의 프로세스가 제품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초, 즉 이제 기준 정보가 되는 물질, 재료 이런 거에 이제 사양과 이를 활용한 레시피 및 포뮬레이션 중심으로 조금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SAP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화, 즉 정보와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디지털 전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기술을 통합,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이제 이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의 분석, 반영,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같은 이제 디지털 기반 혁신 활동 등으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3단계까지 가기 위한 토대가 되고 또한 이제 효과가 좀 확실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 1, 2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발표는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동인, 두 번째가 디지털 전환, 제품 정보의 디지털 전환, 세 번째가 이제 요거를 활용한 고객 사례,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럼 SAP, 왜 SAP와 함께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의 동인인데요.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은 일단 공통점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규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이제 유럽 쪽에 ISO IDMP 이제 풀어서 쓰면은 이제 Identification of Medicinal Product의 약자로 이제 한국말로 의약품 표준 식별 체계인데, 이 규제가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은 약 300여 개의 제품 정보 속성값들을 표준화된 용어로 정의를 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만약에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데이터의 품질은 보장할 수가 없고 수작업의 양 또한 이제 상당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이제 외부 규제만큼 강력한 동의는 없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업무 효율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품 시험 시에 물질별 특성값을 만약에 별도의 문서로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 문서를 찾는데 또 최종 버전임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품의 레시피나 처방을 릴리즈해서 제조로 이관하고 또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모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디지털상에서 운영이 되어야 현황을 분석하고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도출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활동, 이제 즉 민첩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외 협업이 당연히 증대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하지 않으면은 이제 능률과 시간, 이제 협업 관련된 능률과 시간, 그리고 보안성의 준수를 또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게 네 가지 외에도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소비재 산업에서 디지털 기반 혁신을 적용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시장에서 약 50%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비용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2배 ROI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디지털 전환의 동의는 사실 사내외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제품 정보를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나 라고 일단은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4가지의 작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정보를 활용한 레시피 및 포뮬레이션의 관리, 그리고 이 레시피 간의 연계, 그다음에 마지막 제조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일단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이제 그 중요한 이제 PLM의 영역이 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물질의 특성을 관리한 하나의 통을 구축해서 부서 간의 이제 사일로를 없애고 같은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정합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입니다. ERP에서 마스터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의 PLM에 있어서는 이 물질 정보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전사적으로 얼만큼의 업무에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산업의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되고, 고객사마다 이제 특정 관리 포인트나 이제 그 특화 필드들을 많이 관리를 하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특화 필드도 잘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되는 정보를 유관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업무 효율도 증대되고 데이터의 리던던시, 중복성도 없어지고 정합성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을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포장재 이런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카테고리별로 관리할 수 있는 속성 트리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규제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IDM, 예를 들면 이제 IDMP에 포함되는 정보들, 의약품, 제재, 알러지 정보들을 물질 단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값 외에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물질의 이름, 설명, 카스 넘버, 화학식 이런 것들이 다국어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지만 추후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라벨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규제 준수 점검을 자동으로 한다거나 요랬을 때 이제를 대비해서 다국어 정보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드 보캐블러리와 같은 이제 통용되는 표준 품명을 활용을 하시면은 추후에 내가 규제기관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레포팅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레시피의 제조 이관 그리고 물질의 구매 같은 이제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요 물질 정보에 있는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제 ERP의 머티리얼 코드랑 우리 PLM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의 정보랑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필드들도 관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레시피가 확정되고 제조로 이관할 때 레시피의 인그레디언트를 자동적으로 머티리얼 코드로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제가 이제 여러 고객사를 가봤는데 아직 디스크릿 산업들, 그러니까 CAD나 도면 중심으로 움직이는 PLM 그 디스크릿 산업들 대비 프로세스 산업들, 소비재나 화학이나 바이오 쪽에 PLM 도입률이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낮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PLM을 처음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거를 셋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산업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본으로 각사에서 관리하는 이제 특화 필드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의 정보 DB가 구성이 되면은 사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구매나 판매나 생산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다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PLM 세션이니까 연구개발 쪽에서 요 물질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포뮬레이션의 정의, 규제 준수의 점검, 규제 신고서의 작성, 품질 시험 이런데 일단 그 물질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자동화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물질 정보에서 관리되는 필드들이 좀 많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외부 기관 중에 이런 물질 데이터만 따로 관리를 해서 물질 정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DB랑 연결을 해놓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물질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기입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BOM, BOS 변환 자동화라고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BOM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BOS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BOS는 Bill of Substance의 약자로 BOM이 이제 머티리얼 기본으로 막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BOS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머티리얼 하위에 어떤 물질,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요 한 단계 더 전개된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BOM을 갖고서도 BOS를 볼 수가 있고 BOS를 갖고서도 BOM을 딱 이제 자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만 업무가 이제 진짜로 한 단계 더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FDA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음료수의 당분을 제품 100g당 5g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제가 있으면은 사실 BOM 레벨로만 관리가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자동화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이 FDA 규정을 만족할 수 있나 없나를 사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라도 BOS 레벨로 한 단계 더 전개를 하면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OM과 BOS의 변환 자동화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든 정보들은 기준 정보 형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고 버저닝도 필요하고 상태값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성 중인 물질, 그 다음에 결제 중인 물질, 그 다음에 유효, 릴리즈, 확정된 물질, 뭐 단종된 물질 이런 것들을 각각의 상태값 관리를 하시고 각 다음 상태로 변경될 때 정결 규정을 운영을 하셔서 이제 시스템상에서 편안하게 변경 관리, 이력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물질 정보 DB가 갖추어졌다면은 이제 해당 정보를 활용을 해서 레시피 및 포뮬레이션, 처방 정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좌측에 보시는 여기 좌측에 있는 스테이지별 투입물과 참고로 이제 스테이지는 제조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투입물과 각 공정별 여기 반제품 이제 산출물들이 정의가 되고요.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산출물은 뭐 다음 공정에 뭐 다시 한번 투입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과 요거의 각각의 해당하는 소요량 일단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제품에 대한 상품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더 다차원 분석,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ERP의 관리회계 모듈에서 각각의 항목별 표준 원가를 끌어와서 내가 이제 처방을 포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재료비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규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규제 DB에서 규제 정보를 끌고 와서 내가 지금 만드는 레시피가 뭐 특정 내가 판매할 국가의 규제를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요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있는 영양소나 성분 정보는 아까 보셨던 이제 물질 DB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라벨을 만든다거나 이제 포장재의 패키징 아트웍을 하신다거나 규제 신고를 하실 때 자동화돼서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규제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물질 정보에서 물질 관련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글로벌로도 이런 이제 규제 정보만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뭐 3E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 DB에 연계를 해서 우리 이제 규제 DB를 계속 최신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커다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격 인증그룹과 같은 부서를 두고 각국의 지법인과 뭐 규제 변화를 센싱해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규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내 규제 DB를 연결하는 방법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산을 위해서
스테이지별 뭐 액티비티, 그 다음에 공정 파라미터, 공정 설비 이런 것들도 일단 이제 레시피 관리를 할 때 정의를 하게 되고요. 레시피를 주로 이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든다기보다 주로 이제 기존의 레시피를 복사해 와서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랬을 땐 이런 이제 공정 정보도 계속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빌딩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레시피에 적용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목표, 뭐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산된 모든 값들이 합계가 이제 아래쪽에 쫙 당연히 이제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합계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목표, 그리고 뭐 규제가 갖고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것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조회하실 수 있어야지만 설계에 대한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 사례, 이거 관련해서 고객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이런 기반을 네슬레랑 액센추어랑 같이 19년에 개발을 해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슬레사가 이제 저희랑 함께한 웨비나에서 네슬레 프로덕트 매니저께서 발표하신 데모 레시피의 화면입니다. 요 화면 이제 UI가 조금 예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네슬레에서 직접 발표하셨을 때는 이 SAP GUI라는 그 UI 솔루션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당연히 이 화면은 뭐 웹 UI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네슬레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좌측부터 순서대로 인그레디언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번 스테이지, 200번 스테이지,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설탕, 밀가루, 달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시고, 100번 스테이지의 최종 이제 반제품이 200번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번 스테이지에 뭐 제조 공정 로스로 영양분이 조금씩 빠지는 것도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을 추가를 하셨고요. 이렇게 투입물과 산출물 정보, 그리고 공정 정보를 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량 정보와 UOM 정보, 그러니까 단위 정보를 검색을 입력을 설계를 하시고, 우측에는 여기는 그냥 매뉴얼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드롭다운 리스트를 눌러서 그 ERP의 원가 정보를 끌어오신다든지, 또는 만약에 별도로 원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 원가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내가 레시피를 설계를 하면서 바로바로 내 제품의 그 재료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물질 DB에 있는 이제 속성값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타겟과 이 타겟을 맞추지 못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을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좌측이 인그레디언트랑 퀀티티가 액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부분, 오른쪽 두 개가 애널라이즈 부분, 분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이 그 이밸류에이션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퀀티티를, 그러니까 수량을 조금씩 수정함에 따라서 모든 값들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네슬레사는 이제 레시피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 유형별 연계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바이오 산업이나 생명과학 산업은 뭐 5,000개에서 10,000개의 후보물질 가운데 뭐 클리니컬 테스팅을 거쳐서 하나 정도가 상품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연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물질을 등록하고 여기 이제 트라이얼 레시피를 등록을 하시게 되죠. 당연히 1대 N의 관계가 되고요. 여러 개의 트라이얼 레시피에서 일반적인 제너럴 레시피로 가져오고, 공장지나 국가별로 또 사이트 레시피를 만들어서 제조 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정보가 이제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추후에 뭐 규제를 점검한다든지, 뭐 라벨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개의 레시피를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연계도를 그려놓으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런 거를 상속값으로 뭐 유효일을 상속하고, 빌딩 블록을 상속하고, 뭐 접근 권한, 이 레시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들도 다 상속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시피가 관리된다고 해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화를 이제 꾀할 수가 있고, 이제 진정하게 이제 스레드를 쭉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를 제조로 이관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물성 DB에서 레시피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끌고 와서 레시피를 만들 때 여기 포뮬라를 지정을 하면은 이미 매핑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ERP의 머티리얼 코드랑 매핑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BOM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 같은 부분은 ERP 쪽에 이런 소비재 산업이나 이 프로세스 산업용 그 생산 관리 모듈을 이용을 하시면은 PLM에서 정의한 이제 공정 정보들도 자동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동기화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PLM에서 설계한 제품 정보가 ERP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분명히 이제 이 제조 이관을 했어도 설계 변경을 하는 일이 생기죠. 원래 안 생겨야 정상이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는 내가 변경을 할 때 영향받는 규제, 품질 테스트가 무엇인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회하기가 쉬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멀리 본다면 제조 쪽에 엠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생산을 하고 있다면 규제 때문에 생산을 블락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설계 변경 화면에서 생산을 블락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PLM을 이제 SAP가 생각하는 이제 PLM 환경을 고객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SAP PLM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네슬레, 켈로그, 펩시코와 같이 소비재 기업부터 GSK, 바이엘, 뭐 머크, 존슨앤존슨 이렇게 이제 바이오 산업과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돌러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만 개 정도의 레시피가 생성되어서 이제 SAP PLM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가 한 40만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물질 DB에는 한 70만 개의 항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제 항목들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수작업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켈로그는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과제 관리부터 레시피나 제조 이관까지 SAP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오 산업 쪽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엘과 GSK 같은 경우에는 SAP PLM 코이노베이션 고객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저희 쪽에 내시고 저희는 또 그걸 반영을 해서 같이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런 고객사이고요.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에 진행된 SAP PLM 행사에서 SAP PLM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이런 것도 뭐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SAP PLM의 고객들은 앞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 정보의 디지털 전환에 소개된 대로 물질 정보 DB를 전사적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레시피를 이제 연구할 때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들을 함께 우리 PLM 정보를 ERP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ERP 정보도 함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된 레시피 관리 환경과 컨시스턴트 제조 이관 기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 외에 좀 더 자세한 사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글로벌 소비재 A사는 이러한 통합된 PLM 정보와 ERP 정보를 활용을 해서 EPR 제도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요새 이제 ESG, 순환경제, 서스테이너빌리티 핫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은 이 부분을 포장사양서를 DMS에 관리를 하시고 그 포장사양서를 가지고 와서 해당 국가의 EPR 규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얼마나 많이 판매되었는지 판매량 정보랑 이제 뭐 엑셀을 통하시던 아니면 별도로 계산을 하시던 해서 숫작업으로 많이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A사는 사실 이 부분에까지 PLM을 도입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A사는 이제 너무 큰 회사라서 1년에 한 13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쓰겠다. 그리고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 이런 거를 일단 회사의 전략으로 세우셔서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SAP PLM 내 일단 요건 기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정보를 관리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레시피를 만드시는데 그거 외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모듈을 이제 구축하셔가지고 여기에 각국별 그 EPR 제도 컨텐츠를 넣어서 그리고 ERP에 있는 판매 정보와 함께 이런 거를 조합하셔가지고 EPR 신고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텍스 이런 거 이제 부가금 관리, 부가금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보고서의 제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 회사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ISO, IDMP 준수 기반의 업무 환경을 이 ISO, IDMP 준수 백본으로 SAP PLM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SAP PLM 내 IDMP 칵핏을 구현을 하셨고 그 물질 DB에 있는 그 트리 구조 속성값,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로 밸류 값들을 IDMP를 준수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리되는 환경에 입력된 정보들은 여기 보시는 대로 한번 등록하면은 모든 부서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랑 딱 거기에도 IDMP 규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모든 거를 자동화해서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그럼 왜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의 PLM 쪽에서 디지털 전환을 SAP랑 함께 해야 되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질문에도 올라온 게 막 ERP랑 연계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일단 SAP PLM은 흔히들 인텔리전트 ERP라고 불리우는 S4HANA의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S4HANA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구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ERP뿐만 아니라 PLM도 같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 PLM을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인 PLM의 구조가 다른 회사랑은 좀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니라 이미 같은 통 안에, 같은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사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일 기준 정보 체계를 갖고 있고 제품 정보 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프로세스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까 말씀드린 BOM, BOS 변환 체계를 통해서 연구소에서 생성된 정보를 뭐 구매, 물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매 정보, 물류 정보를 규제 정보를 연구소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필요시 연결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다가 이거는 출고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럼 물류 프로세스를 바로 PLM에서 통제를 하고 구매 프로세스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클로즈 루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SAP 모든 솔루션이 일단은 거의 표준화돼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고객 관리 솔루션, 판매 솔루션, 뭐 이커머스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한 통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일단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석 기능, 뭐 기본적인 분석 기능이나 별도의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한 통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일단 SAP PLM과 ERP, S4HANA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재 및 바이오 산업 제품 정보의 디지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세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나 이제 SAP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 쪽에서 팀을 꾸려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